네. 30년 전에 딱 한 번 당한 범죄 행각과 30년을 한결같이 정말 징글징글하고 징글징글할 정도로 당해야만 했던 범죄 행각. 네. 그건 차원이 다르죠. 형제복지원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 끌려 들어간 순간부터 아무튼지 간에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아니면은 형제복지원이 네 해체될 때까지 그들이 당해야 했던 그 고난은 끈질기게 계속된 거죠. 예. 삼천교육대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 삼천교육대가 해체되지 않았다면 네 꾸준히 끈질기게 그냥 전부 거기서 못 살다 당할 정도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 훈련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그 혹독한 그 고문이죠. 그리고 고문이에요. 그거는 뭐 정화 작업이 아니죠. 삼천교육대에서 정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깡패가 아니었죠. 범죄자 아니었어요. 정권에 그 터무니없는 독재 정권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확실히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삼천교육대라는 그런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범죄자들을 잔뜩 집어넣고 그 속에다가 민주투사들을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민주투사를 전부 깡패 나부랭이로 만들어 버린 거죠. 제가 당해야 맞던 검찰 비리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검찰 왕국을 구축했는데 그걸 유지해야만 되죠. 뭐 저를 위해서 무슨 삼천교육기를 만들 수도 없고 뭐 어디 감옥에다 집어넣고 뭐 저기 할 수도 없고 참 저기 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하나만을 위한 그 검찰청 차원에서 강구하는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예.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그것도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떨어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좀 야속했어요. 끝까지 도와줄 힘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손을 대지 마시지. 그런 생각도 한때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기획을 했던 거죠.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감히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기고야만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겠어요. 또 화랑간창이 없었고 의기논개가 없었다면 그래 의기논개가 되면 되고 화랑간창이 되면 돼. 그들이 했던 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됐겠습니까? 이거는 기납법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게 아니고 결론부터 생각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연역법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였구나.
제가 발휘하는 그 능력도 결과부터 결과가 확정된 후에야 재평가를 받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제로구나. 이거는 기나법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정답을 찾을 수 없다. 연역법으로 그냥 결과부터 어떤 결과를 창출할 것인가, 어떤 결론을 향해서 돌진해야 할 것인가. 네,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검찰이 범죄 은폐 의지는 살인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먼저 화난간창이 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일찌감치. 이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없던 일이 될 수 없고,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출판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교육 출판사인 교학사가 저희 부부의 그 데뷔 작품을, 늦깎이 만화가 부부의 데뷔 작품을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다. 그 명명백백한 그 범죄 행각을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요, 그들이 갖게 된 의지는 범죄 은폐 의지, 검찰 왕국이 갖게 된 의지는 범죄 은폐 의지, 또 검찰 왕국 사수 의지죠. 유지하고 사수하겠다는 그런 의에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잔인무도한 범죄 행각을 예고하는 그런 의지예요. 그 어떤 국민도 거기에 검찰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힘에 눌려서 그들에게 아부아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그들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검찰왕국 타파, 새로운 가장 모범적인 대한민국 정립, 그런 목표를 갖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검찰왕국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학사는 아무런 죄도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 무혐의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우겨댈 수도 없고요. 또 범죄를 터무니없는 그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검찰왕국을 구축한 분들의 목적과 의지는 검찰왕 유지와 사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화랑간창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도 가는 길이 넌 말뿐이었잖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너는 시작할 때부터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로 임했던 건 맞다. 의기농기가 되겠다는 의지로 임했던 건 맞다라는 거. 제가 만들어내는 행적과 족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다 감동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오로지 그저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거를 다지게만 했던 거는 정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저의 용기와 기계와 모든 계획이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거구나. 이런 의지로 시종일관 할 수 있다면 결국 국민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지만
앞으로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고 외쳐댈 수 있는 분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루속히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오로지 그저 화랑간장이 되고 의기농개가 되겠다는 의지로 실종일관하고 초지일관하자. 네, 그런 의지와 결기를 키워나가는 제 인생. 초라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았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노력해서 저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일찌감치 끝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렇게 지극히 바람직한 그런 의지와 결기로 시종일관 그 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꿔놓고야 말겠다. 내가 앞장서서 화랑한창 16살짜리 청소년이었어요. 들어가기 계백장군한테 찾아가서 그저 무모하게 짝이 없는 호통을 호령을 한 거죠.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계백장군이 체면이 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난장을 친 거예요. 그저 아마 지금 요즘 대한민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지도자 같았으면 그냥 죽여가지고 땅속에다 파묻었겠죠. 그걸 목을 잘라서 말에 태워서 신라진영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겠죠. 계백장군이 그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읽었다면 역사의 흐름이 백제가 득세하는 시간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신라가 득세하는 시간이 신라가 상국 통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아무튼지간에 백이민족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조선이라는 언제부터 우리가 고조선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지간에 고조선이 신라 전에 있었던 왕국이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화랑간창을 죽여서 그 목을 잘라서 신라 진영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나는 백제 장군이기 때문에 정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하지만 그것이 백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은 분명했고 그런 것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백장군의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했던 결사항전 정신도 위대하지만 또 화랑간창의 목을 잘라서 신라 진영으로 보내준 그 행위도 위대한 장군이 아니었다면, 정말 애국자가 아니었다면, 정말 장군다운 장군이 아니었다면 용렬하고 비루한 장군이었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다. 결국 화랑간창은 계백장군이 만들어낸 화랑간창이다. 저는 그런 거를 읽게 되니까요. 내 역사관이 삐뚤어졌다는 게 아니고 내 역사관이 올바로 정립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저 자신이 그렇게 비루하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았고
그 옛날 불평불만에 빠져서 그냥 온통 그냥 이 세상이 회삭인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정말 절망을 안고 이고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꼬. 네,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의 그 지극정성을, 자식을 향한 그 지극정성을 올바로 평가했었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불평불만에 빠지니까요. 어머니의 참견이 싫었고 징글징글했고 또 어머니의 무능도 징글징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돈 잘 버는데 자식도 굶기지 않는데 우리 엄마는 왜 자식도 굶겨? 그리고 뭐가 그렇게 잘났어? 어머니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가 죽으면 안 되죠. 팔팔한 기를 불어 넣으려면 저희들을 위해서 용감하고 용감무쌍하고 참다운 의지, 용기, 지혜로 임해야만 된다. 결기로 임해야만 한다. 그리고 작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갈짓자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의 행적에도 족적에도. 한 길로 또렷이 그냥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인데 돈 못 버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었어요. 엄마도 아니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지간에 절반은 인정해드리고 절반은 인정 못해드리고 부인하고 싶고 엄마가 아니었으면서 저런 분이 내 엄마가 아니고 돈 잘 버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싶었고 그거 아무리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그거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안고 이고치고 살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해결해 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인간답지 않은 인간으로 은혜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상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죠.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아내질 못했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요. 엑스트라 동원을 하셨어요. 길바닥에서 예전에는 노점상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여기저기 저희는 해군 참모총장 공간 앞에 어떤 사람이 판잣집을 지어서 팔았어요. 그거 팔기 위해서 지었던 집인 것 같아요. 해군 참모총장 공간 앞에서 살았어요. 참 그것도 그때는 그냥 판잣집에서 산다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데 건설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후에 판잣집도 해군 공군 참모총장 공간 앞에 있는 판잣집에 살았던 나 뭔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저기도 있고요.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가 돈을 무척 잘 벌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부산 국제시장이라면 그 당시에는 6.25 당시에는 6.25 동란 당시에는 거기가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였대요. 그쪽으로 전부 국제시장으로 몰래 빼돌려진 군수품, 구호물자 그리고 그 국제시장을 운영하던 세 여걸이 있었대요. 여자 3명이 거기에 그 국제시장을 쥐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 3사람이 몰래 들여온 물수품, 빼돌려진 구호물자, 군수물자, 그 다음에
국제시장을 운영하는 네, 사람들이 몰래 구입한 밀수품.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그런 거를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권을 쥐고 흔들던 분이 네, 아버지에게 7번을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런데 계획이 없었어요. 네, 제 아버지가 갔다가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쏙싹쏙딱 하면은 네, 그냥 네, 엄마를 졸라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식의 사기를 7번이나 당했다는 뜻이에요. 7번 망했다는 거는 뭐 광산, 소금, 목재, 쌀 7번 다 품목이 달랐어요. 그러고는 7번을 망한 다음에는 어머니가 저기에요. 화가 나서 나는 모른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고는 어머니가 손을 떼셨대요. 빚을 갖다가 빚을 구해다가 주다 못해서 그냥 뒷마무리는 그냥 손 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빚잔치로 넘어가고 말집을 그냥 아주 뭐 천년만년 살 집처럼 꼼꼼하게 고쳐놓고 그리고는 편지 한 장 써놓지 않고 그냥 가출하신 채로 안 돌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7살, 제 동생이 4살, 오빠는 15살. 사춘기 소년이죠. 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거지가 됐네. 사춘기 소년이었어요. 참 우리 어머니 저기가 딱딱했다. 그런데 국제시장을 같이 움직이던 세여걸들 다른 두 분 중에 다른 두 분은 청진나무 아주머니를 떼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고 싶었을까요? 그분들이 방해했다면 제 어머니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의 의지를 읽었다면 제 어머니는 거기에 그들의 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야 했던 거죠. 근데 6.25 그 당시 제2국민학 사건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총알바지로 앞세우고 또 진군으로 부려먹어야 될 그 군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현역병이 아닌 입대하기 전에 그 청소년과 제대한 후에 그 가장들을 그냥 차출해서 제2국민역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대요. 4호 청구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일단 부려먹고 그 다음에 청구하는 걸로. 어디서 재우고 어디서 입히고 무슨 돈으로 입히고 그런 게 없었대요. 거기서 전부 삥을 뜯은 거예요. 그저 그 사람들이 거의 도대체 몇 퍼센트나 굶어 죽고 몇 퍼센트 그들의 그 참혹성이 아주 그냥 가중됐을 때 그 제2국민역 사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놈이 해먹어도 너무 지나치게 해먹어서 그 사람들의 뭐
몇십 퍼센트가 아마 네, 굶어 죽고 얼어 죽는 한겨울에 그런 사태가 네,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언론이 네, 뒤늦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예, 대대적으로 파헤치는 척 신용만 하셨던 거겠죠. 예, 그 국제시장에 삼두마차였던 네, 새 여인들이 경찰서에 당연히 소환이 된 거죠. 빼돌려진 고물자, 장문합이잖아요. 군수물자, 네, 샀던 게 사실이니까 들어가서 네, 그렇게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 참상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팔았던 그 물건들이 그런 물건이었는가를 제 어머니는 네,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돈벌이가 처음에는 네, 돈을 벌고 그저 네,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지게꾼에게 네, 지워서 다녔대요. 그 단골 지게꾼이 필요했겠죠. 돈인 줄 알면서도 네, 그거 들고 튀지 않을 그렇게 자존심이 똑바로 네, 박힌 네, 지게꾼이 필요했겠죠. 비석염 데리고 다녀야 됐겠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그 돈이든 가만히를 지어서 다녔을까 생각해보면 네, 충분히 네, 어떤 사람을 골랐을지 네, 파악할 수가 되죠. 제 어머니는 그걸 하나도 숨기지 없지. 그렇다고 아주 어물저물 그 세세히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큰 덩어리만 툭툭툭툭 네, 던져 주셨어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투자도 무모했지만 어머니의 투자도 계기였고 무모한 거였죠. 네, 사기꾼들에게 네, 돈과 다 바치는 꼴이라는 거. 네, 그거 네, 몰라서 7번이나 대주셨던 게 아니었겠죠. 아버지가 네, 저기 만주 훈춘현이라는 곳에서 대만제 수술을 저기 경영했던 분이래요. 네. 그리고 네. 북경성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그런데 나무를 보고 숲을 계산하면은 아무 그렇게 네, 딱딱 맞았다 정확했대요. 나무를 보고 숲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대요. 네. 그런 분이 그저 네, 처자식 저기 뒷바라지 하면서 절반은 엄마가 버신 돈이고 절반은 뒷바라지 하신 아버지가 버신 돈이에요. 뒷바라지 저영감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자식들 내팽개치고 장사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졸라대면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네, 한 번씩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제 어머니의 그 인생, 네, 제 아버지, 제 어머니의 인생, 네, 저희 집의 그 집안 내력, 네, 그런 것들도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네, 그거를 다 사실 그대로 솔직히 그냥 툭툭툭툭 던져주시는 방식이었어요. 굵은 줄거리만 네, 이거 하나 툭, 저거 하나 툭 그렇게 네, 던져주시는 방향으로 제가 그 저희 집의 내력을 네, 제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네,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고 분석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네, 제대로 스스로 네, 줄거리를 구성해서 거기서 네, 실패의 교훈 또 네,
뭐 전체적인 그 윤곽을 알아내는 네 그런 네 통찰력, 성찰력 네 그런 것들 판단력, 비판력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네 제가 수박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 수박은 딱 저기 저희들 머리통만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자계량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 어머니 꼭 2개를 샀어요. 예, 통째로 돈이 있어서 그렇게 2개 산 게 아니에요. 저한테 저게요. 예, 호연지기. 네. 호연지기를 네, 미리 네,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네, 하나는 저를 주셔요. 그리고 절반을 잘라서 네, 어머니하고 네, 동생이 먹어요. 아버지는 아니 제 오빠는 네, 집에서 튕겨져 나가서 사촌 오빠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네, 거기서 버림을 받으니까 집으로 안 들어오고 충로가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네, 거기서 네, 청소를 해주고 뭐 예, 저기 잔심부름 하면서 용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네. 아무튼지간에 아마도 네, 제 오빠의 저기도 예, 그 심정도 저하고 비슷했을 까 저보다 더 했겠죠. 제가 어머니를 네, 미워했듯이 싫어했듯이 오빠도 네, 돈 잘 버던 엄마는 어디 가고 저렇게 구질구질한 엄마가 왜 내 엄마냐 네, 그런 네, 반감과 오기를 갖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봐야 결국 네, 오빠의 인생은 예, 망친 거죠. 만약에 오빠가 네, 그냥 네, 동생들 저기 거느리면서 엄마를 제대로 모셔드렸다면 그럼 네, 어머니의 돈벌이가 네, 달랐겠죠. 네. 4살짜리 예, 동생을 네, 집에다 두고 돈벌이를 하러 나가서 과연 네, 돈벌이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7살이면은요. 제가 학교 나갈 적에는 네, 4살짜리 동생을 내 방 안에다가 그냥 네, 밖에서 예, 열쇠를 채우고 나가요. 뭐 갔다 오면은 난장판이죠. 4살짜리가. 네. 똥오줌을 싸서 네, 아주 네, 개겨 넣기도 하고 네. 그런 거 저런 거 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네, 문을 열고 네. 맞아야만 되니까. 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네. 다 커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네, 저기에요. 어떻게 사셨을까? 정말로, 네, 재벌로 사다가, 네, 거지로, 네, 저긴데. 그 제2국민역 사건이 뭐든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네, 동료들이, 네, 반기지 않는 그 장사에 다시, 네,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난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놈들 제대로 키워서 저놈들이 자서전으로 쓸 정도로 훌륭하게 키워보자.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엄마가 네, 얼마나 네, 초라한 인생이었는지를 네, 저기 하지 않고 거기서 당당하게 내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거 네, 공개할 수 있도록 네, 내가 네, 제대로 처신해보자. 네, 어머니는 네, 그런 식의 네, 오기를 품고
가난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반듯하게 바르게 그냥 오로지 그냥 노동으로 그냥 우직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으실 때 내가 없어 사라지면 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은 없는 기운도 쓰러질 수가 없었겠죠. 머리 싸매고 끙끙끙끙 앓던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은 가구 배치가 다 바뀐 거예요. 저희들 깨우세라. 조용조용 가구 배치를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을 적에 제 어머니가 했던 대답이 저한테 기가 막혔어요. 이대로 쓰러지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밤새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렇게 가구 배치를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잠도 못 자고 또 노동 현장으로 나가시고. 어렸을 땐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다 커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리고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후에 정말 막막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는데 남편이 우유배달이라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렸어요. 이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문제지. 당신 우유배달 시작하면 그게 당신 직업이 되고 만다. 절대로 검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굶어 죽고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과 싸워서 이기고야만은 그런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여기서 접어야 된다. 선택은 당신이 하시라. 나는 이 만화 포기하고 검찰하고 싸우는 거 포기하고 아동복 시장 남대문 시장에 남편의 또 절친이 아동복에서 꽤 히트를 쳐서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하면은 받아줄 것 같아서 도와줄 것 같아서 아동복 시장으로 진출해 봅시다.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만화가 없다면 내 인생도 없대요. 그러고는 우유 배달이라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선 못 이긴다. 정말 화랑간창이 되고 의기농개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임해야만 이길 수 있다. 죽어서 이기든 살아서 이기든 화랑간창이 돼서 되는 길로 이기든 의기가 농개가 되는 길로 이기든 아니면 정말 끝까지 정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야 말든 그 두 가지 죽는 길 죽어서 이기는 길과 살아서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죠. 지극정성을 다해야죠. 오로지 그 전쟁에 지극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제 어머니가 그 제2국민역 그 사태를 겪으신 제 어머니가 가난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돈벌이에 흥미를 잃었던 것처럼 저도 가난을 선택해야만 했던 거예요.
네, 돈벌이는 저작권 투쟁기라는 게 네, 일단 네, 저작권 투쟁기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거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네, 제 모든 것 다 바쳐서 생명을 바치던 아니면은 네, 더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쳐서 정말 작가다운 작가로 성장해서 예, 책 한 권 제대로 네, 만들어내는 것으로 네, 기여를 하던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를 하던 열심히 싸우고 배우고 익히고 예, 싸우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그 과정도 네,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고 싸워서 이기고야만은 그 과정도 네, 대한민국 역사에 올바른 역사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립 가치관 정립 역사관 정립에 네, 기여할 수 있는 길이고 나쁘지 않다잖아요. 네, 그저 네, 평탄하게 소소한 일상 즐기면서 행복하고 단란한 네,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나가는 것도 네, 나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 길이 막혀서 네, 밥벌이 절차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면 그렇게 거대한 네, 계획을 갖고 웅대한 계획을 갖고 네, 처음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네, 그냥 네, 화랑간장이 되는 네, 그 정도 네, 아니면 네, 의기능계가 되는 네, 그 정도가 되겠지만 검찰이 저를 죽이지 못하고 저를 열심히 네, 키워놓는 네, 혹독한 훈련, 네, 수련 단련으로 저를 네, 키워주시는 꼬락서니가 될 때는요. 예, 검찰의 처지 참 한없이 네, 쭈그러지겠죠. 멍청하게 네, 인간을 키우는 꼴이 되는 네. 그런데 저런 거리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김경란은 검찰하고 사수 의지, 네. 가 키워낸데, 걸물이죠. 깨물이 아니고. 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 왕국 사수 의지가 키워낸 걸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네. 정말, 네.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네, 이끌어내기 위한 네, 화랑간장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죠. 네. 그거 싫으면 네, 검찰이 저를 네, 살해해야만 되는 거죠. 살해하면은 네, 살해를 해도 제가 싸워서 이겨도 네, 국민의 각성과 분발이 네, 이끌어낼 수 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검찰에 의해 살해당해도 결국은 내 국민은 각성하고 분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내가 살해당한다고 해도 결국은 결과는 같은 거예요. 제가 싸워서 이겨도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한다고 해도 또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만 똑바로 살면 된다예요. 초지일관하고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고 저작권 투쟁기 그 책 정말로 멋진 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야죠. 저에게 검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거 아주 흔쾌히 낚아채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실행해야죠. 한 대목 한 대목 제가 만들어 나가는 그 투쟁의 역사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순간도 나태하게 안이하게 네, 그렇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네,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 제대로 네,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검찰하고 싸워서 멋지게 네,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꾸준히 끈질기게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도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전, 네, 내 기회를 네, 찾았죠. 발굴해야만 했죠. 네, 제 인생 돌이켜보면 하자 없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네, 저지른 잘못, 그거 네, 검찰이 네, 꼬투리 잡으면은 곤란하죠. 네, 말도 안 되는 네, 각색이 되죠. 그러니까요. 뭔가 네, 실수했다 하면은 네, 재빨리 네, 기록해서 공개를 해버려요. 검찰이 네, 그거를 네, 꼬투리 삼아서 뭐 어떤 네, 각색을 진행하기 전에 그렇게 철저히 저 자신을 예,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네,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는 제가 저지른 예, 잘못 적당히 네, 뭉개버리고 은폐하고 네,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따위 짓거리를 획책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네,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네, 약점이 있다면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약점이 있다면 그냥 네, 속 시원하게 그냥 활활 털어서 네, 공개를 해버리고 네, 그리고 네,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제가 저지른 잘못 위에 예, 정정당당하게 네, 딛고 올라서야죠. 그런 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네, 그거 내 재앙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축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받아 안는 그 재앙을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 안느냐에 따라서 네, 그것이 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네, 재앙은 네, 축복은 재앙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 그 재앙 속에 네, 기가 막힌 축복이 깃들어 있다. 그런 걸 내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네, 목이 말라서 네, 더 말 못하겠네요.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네, 또 검찰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대책을 네, 강구해야만 되는가. 저들이 네, 저를 상대로 해서 예, 저질러 될 수 있는 네, 꼼수가 무엇인가.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제 마음이 다 정리되고 정말로 네, 제가 네, 치고 네, 나가야 될 네, 그 화두를 정말 네, 가장 네, 찬란한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위해서 네, 우리 모두 네, 합심해서 네,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가장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문화. 우리가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했던 70년 이상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성하고 분발하고 네, 그리고 네, 일치단결해서 얼마나 위대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네, 직접 네, 확인해보자. 만들어내자. 그리고 네, 우리가 네, 얼마나 그 저게 예, 아름답고 네, 훌륭하고 예, 위대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예, 정말 지극정성으로 네, 실천해서 네, 직접 확인해 보자. 네, 그런 의지를 갖게 될 경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 건지 얼마나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네, 얼마나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는지 네,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라는 네, 제안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30년 전부터 환한간창이 되겠다. 죽든 살든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네, 의지를 네, 그대로 무슨 네, 말만저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역사를, 실적 전적을 꾸준히 구축하기 위해, 튼튼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내는 중이기 때문에 정말 정정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 제안을 없었던 걸로 만들려면 저를 죽여야만 되죠. 제가 지금 저기에요. 30년 동안 구축해온 그 제안이에요. 뭐 갑자기 어제 갑자기 찾아낸 제안이 아니에요. 내가 얻고 있는 아이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딱 그냥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말 새로운 문화를 가장 바람직한 문화 풍토 조성, 국민이 가장 바람직한 문화 풍토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법과 국민에 군림하는 나라 문화 사수 유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그런 제가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그토록 바람직한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아니면 수구 꼴통 법과 국민에 군림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분들은 어떤 방해 공작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부터 미리 단단하게 판단해서, 치밀하게 판단해서 단단한 단도리를 해놓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제가 30년 전에부터 저는 어떤 의지와 결기로 임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가, 그런 것들을 그냥 두런두런 두서없이 짓거려 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거기서 제가 작성해야 될 글을 작성해서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회상과 회고를 통해서 저작권 투쟁기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지간에 이런 작업을 열심히 계속해서 책 한 권 빨리 만들어내야죠. 뭐 이제부터 지어낼 책이 아니고 그동안의 그 행적과 전적과 실적을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육하원칙 입각해서 서론, 본론, 결론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정말 대한민국을 물론 인류의 정신 문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또 저한테 그런 체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미리 밝혀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에게 그런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가는 지금 이거를 끊고 다시 카메라를 켜고 좀 쉬었다가요 다시 카메라를 켜려고 합니다.